매서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았다. 한겨울 눈보라가 끝없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집은 흰 눈에 파묻혀 아련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두막 안에서는 18살 소녀 한예은이 할머니와 함께 낡은 난로 앞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난로 속 장작불은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드고 있었다. 예은의 손에는 빛바랜 벌집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벌을 치며 자란 예은에게 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였다. 특히 그녀는 벌의 미세한 날갯짓 소리, 냄새만으로도 벌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벌과 교감하며 쌓아온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할머니, 벌들이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먹이가 부족할 텐데. 예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도시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영혼이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예은아, 우리 벌들은 아무리 추워도 너만큼이나 강하단다. 그리고 네가 만든 설탕물이면 충분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게다. 그때였다.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에서는 좀처럼 들릴 수 없는 소리였다. 예은과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예은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소리죠? 할머니 혹시 산짐승이라도? 할머니는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아니야. 차소리 같은데 이런 날씨에 누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는데. 예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흰눈이 쉴 새 없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어렴풋이 저 멀리 산길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또 한 번의 둔탁한 충격음이 산 전체를 울렸다. 예은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었다. 할머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가봐야겠어요. 예은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예은의 눈은 이미 결연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외면할 수 없는 성정이었다. 눈보라를 헤치고 산길을 내려가던 예은은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산모퉁이를 돌자마자 고급 세단 한 대가 눈밭에 처박혀 있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차 앞 유리에는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거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민준, 서울 최고 대기업 JK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강원도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눈볼의 시야를 잃고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민준은 극심한 추위와 통증 속에서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도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극한의 상황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때였다. 귀를 찢을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겨우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십 마리의 말벌떼가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서 근처 벌집을 건드렸거나 혹은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벌들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공격적으로 변한 듯했다. 민주는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린 시절
그는 벌에 쏘여 아버지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벌이라면 질색했고 그 작고 끈질긴 생명체들을 혐오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한 줄기 빛처럼 예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밭을 가로질러 민준에게 달려왔다. 민준은 희미한 시야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예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러나 민준의 차가운 이성은 그녀를 수상한 존재로 인식했다. 이런 산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녀는 분명 무언가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은은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의 눈은 이미 민준의 주위를 맴도는 말벌떼를 향해 있었다. 크고 굵은 말벌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거대한 몸집으로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다. 예은은 망설일 틈도 없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벌들이 좋아하는 특수한 향이 나는 약초가루가 들어있었다. 예은은 재빨리 가루를 허공에 뿌렸다. 신기하게도 말벌떼는 그 향을 맡자마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예은이 뿌린 가루를 따라 민준에게서 멀어져 갔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던 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예은의 손길은 마치 마법과 같았다. 말벌들이 물러나자 예은은 민준의 상처를 살폈다. 이마에서 피가 멎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일단 저의 집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예은은 민준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속셈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어. 내 차를 노리는 건가? 아니면 돈을 요구하려는 수작이야. 민준은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오만함과 불신은 변함없었다. 예은은 민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저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 집은 여기서 가까워요.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녀는 민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 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 절대 안 돼. 당신 같은 시골 여자가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난 JK그룹의 강민준이야. 감히 날 어쩌려는 수작은 꿈도 꾸지 마. 민준은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쓰러진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통증과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예은은 민준의 옷깃을 잡고 힘겹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생각보다 힘이 강했다. 민준은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에 놀랐다. 예은은 민준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눈보라를 뚫고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발자국마다 눈밭에 깊은 흔적이 남았다. 그녀의 작은 등 뒤로 민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친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흔들림 없는 단단함. 그것은 그가 살아온 도시의 냉정한 세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속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못마땅할 뿐이었다. 오두막집이 가까워지자 민준은 더욱 강하게 저항했다. 그는 이 낡고 초라한 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곳에 내가 있을 수는 없어. 당장 날 도시로 보내줘. 택시든 뭐든 불러. 예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간신히 오두막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할머니는 이미 따뜻한 물과 수건, 그리고 간단한 약초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은 민준의 싸늘한 시선과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존재를 보고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예은과 할머니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한패라고 확신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내 신분 알면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빨리 내 핸드폰 돌려줘. 그의 핸드폰은 사고 충격으로 이미 부서진 상태였다. 어르신, 이 아이는 그저 도울 뿐입니다. 이런 날씨에 다친 분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할머니는 차분하게 민준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연륜의 지혜는 민준의 가시 돋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예은은 민준을 날로 옆으로 끌어다 앉혔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온몸에 퍼진 피로와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결국 난로 앞에 주저앉았고 따뜻한 불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차가웠던 손발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은은 능숙하게 약초를 다려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리고는 그 물로 민준의 임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 잠시 얼어붙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보살핌이었다.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녀의 손길은 신기하게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예은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오직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으니 따뜻한 차를 드릴게요. 예은은 할머니가 준비해둔 따뜻한 약초차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무심코 컵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컵을 든 채 망설였다. 평생 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차만 마셔왔던 그에게 이런 이름 모를 약초차는 낯설었다. 이거 대체 무슨 차야? 독이라도 탄 거 아니야? 그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다. 예은은 피식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꾸밈이 없었다.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캔 약초로 만든 차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아요. 독이라면 제가 먼저 마셨겠죠. 그녀는 직접 차를 한 모금 마셔 보였다. 민준은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삭막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오는 듯도 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작은 방에서 불편하게 잠들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따뜻한 온기 덕분에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벌 농장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명소리, 검은색 말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악몽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옆에 놓인 작은 물병과 그 옆에 놓인 따뜻한 수건을 발견했다. 예은이 밤새 자신을 돌본 흔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아주 미약하게 뿌려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예은을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선의 앞에서 자신의 냉정함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낯선 곳을 벗어나 다시 자신의 차갑고 완벽한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면서도 그의 눈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일 문을 향하고 있었다. 얼음 아래 숨겨진 비밀, 차가운 아침 공기가 오두막을 감쌌지만 난로의 잔열 덕분에 실내는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민주는 불편한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새 내린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고립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려 손을 뻗었지만 이내 부서진 액정을 보고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이 낯선 시골 오두막에 갇혔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금 짜증나게 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예은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로가 엿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새 수건, 그리고 직접 캐온 듯한 약초들이 들려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열은 좀 내리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배려심이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밤새 나를 간호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동요가 섞여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삶에서 타인의 진심 어린 보살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이마에 손을 짚었다. 네, 열이 좀 높아서 걱정했어요. 다행히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자, 세수하고 아침 드세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상처에 새 약초를 발라주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의 완고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아침 식탁에는 보리밥과 직접 캐온 산나물로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민주는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들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도시부는 이런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따뜻하게 드셔야 기운이 나죠.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예은과 할머니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늘 차갑고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와 어머니의 우울한 얼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온기와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왜 그렇게 벌에 대해 잘 아는 거죠? 어제 그 말벌떼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쫓아낸 거죠? 예은은 밥을 먹다 말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돌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벌과 함께 자랐어요. 할머니가 양봉을 하셨거든요. 벌들은 우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벌들의 소리, 움직임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벌, 그에게는 지독한 악몽이자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다. 그는 어릴 적 끔찍한 사고를 떠올렸다. 화창한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한적한 벌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벌떼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린 민주는 공포에 질려 달아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지키려다 벌에 수없이 쏘였다. 결국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민주는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벌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고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마음은 그 사건 이후로 굳어진 얼음 같았다. 배올이라니 혐오스러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예은은 민준의 반응에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그림자를 보았다. 단순한 실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머니는 예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민준에게 말했다. 도시부는 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보네요. 하지만 모든 벌이 해로운 것은 아니란다. 꿀벌은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주고 꽃가루를 옮겨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고마운 존재야. 민주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은 여전히 눈으로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예은의 순수한 눈빛과 할머니의 온화한 말이 그의 오랜 트라우마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민주는 오두막에 머물렀다. 눈보라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은과 할머니의 삶에 동화되어 갔다. 예은은 매일 아침 그에게 따뜻한 약초차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보살폈다. 민주는 그런 예은의 행동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적이었고 사람들은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했다. 하지만 예은에게서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예은이 벌통을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눈밭에 놓인 벌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벌통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예은은 두려움 없이 맨손으로 벌들을 쓰다듬었다. 벌들은 그녀의 손길에 마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반응했다. 놀랍지 않아요. 예은이 민준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도 벌들은 서로의 천으로 추위를 이겨내요. 작은 생명들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 신비롭죠. 민주는 예은의 손 위를 기어가는 벌들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지만 예은의 순수한 표정에서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벌에 쏘여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갇혀버린 얼음 같은 세상. 하지만 지금 예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미세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난로 옆에 앉아 예은과 할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예은이 어떻게 벌들과 교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떻게 둘이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은의 부모님은 꿀벌 연구가였다고 했다. 그들의 사고 또한 벌과 관련이 있었다는 암시를 주었다. 민주는 예은의 강인함과 순수함이 어디서 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역경을 이겨내고도 여전히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제가 신세를 많이 지는군요. 민주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법이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란다.
예은은 따뜻한 차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몸이 괜찮아지면 눈이 그치는 대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민준은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그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예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계산도 속셈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선의와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벌에 대한 혐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높은 벽이 예은의 따뜻함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은에게서 이상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되찾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곁에 머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사을 밤낮을 쏟아지던 눈은 기적처럼 멈췄다. 쨍한 햇살이 눈 덮인 삼봉구리를 비추자 온 세상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강민주는 드디어 오두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고 몸의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었다. 한예은과 할머니의 순수한 친절,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낸 흔적이었다. 떠나는 아침, 민주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별 말씀을요. 다친 사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몸 건강히 잘 돌아가세요. 그리고 너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니까.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은 민준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예은은 민준의 차가 눈밭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길을 내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몸 조심하세요. 강민준 씨.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눈밭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창문을 내리고 예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고마웠어요. 한예은 씨. 언젠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가 차를 몰아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자 예은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함께 낯선 감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민준이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쌓여있는 업무와 회사를 뒤덮은 위기감이었다. 그의 비서 김민수 실장은 초췌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 모두 걱정했습니다. 그보다 지금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와 뉴스 기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JK그룹 꿀벌 제품 성분 조작 논란, 경쟁사 태원그룹, JK그룹의 불법 행위 고발, JK그룹 주가 폭락. 헤드라인마다 그의 회사 JK그룹을 겨냥한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태원그룹의 한지훈 사장이
저희 JK그룹의 꿀벌 제품에 가짜 꿀이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지훈. 그 이름에 민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한지훈은 민준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지만 민준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태원그룹을 설립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그의 야망과 탐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민준의 아버지를 뛰어넘으려 했고 JK그룹을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어린 시절 민준의 아버지가 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한지훈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민준은 왠지 모르게 그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 의심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가짜 꿀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회사는 늘 최고 품질의 꿀만을 사용해왔어. 민준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사장님, 저희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량의 합성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 라인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혼입한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는 완벽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기존 거래처의 꿀들은 이미 한지훈의 태원그룹이 선수를 쳐서 품질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예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벌과 교감하던 모습, 그녀의 벌집에서 흘러나오던 순수한 꿀의 향기가 떠올랐다. 그녀의 꿀은 달랐다.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었다. 민준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꿀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꿀조차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예은의 꿀은 달랐다. 그녀가 건넨 약초차처럼 알 수 없는 치유에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강원도로 갈 거야.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원도요, 사장님.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거기에 답이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민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직감은 예은과 그녀의 꿀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다시 눈 덮인 상기를 올랐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까, 자신처럼 차가운 사업가의 제안을 순수한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JK그룹을 지키고 한지훈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예은의 도움이 절실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예은은 뜻밖의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맞이했다. 강민준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오셨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가 처한 위기, 한지훈의 음모, 그리고 순수한 꿀의 필요성까지.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예은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예은은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저희 꿀은 직접 벌들이 만들고 제가 자연에서 길러낸 것이라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도시의 복잡한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실망감이 컸다. 한예은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꿀만이
JK그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당신의 할머니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요. 예은은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라면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산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요. 벌들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였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예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예은아, 잘 생각해 보렴. 네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단다. 그리고 저분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지 않니? 할머니의 말은 예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사업적 이익이 아닌 무언가 절박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일 것이다. 제가 돕는다면 무엇을 원하세요? 예은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당신의 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태원그룹이 우리 꿀 제품에 가짜 성분을 섞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벌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서 민준은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인 벌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사업가의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취약함과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지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예은은 돌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내 아버지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태원그룹을 세웠습니다. 그는 항상 JK그룹을 노렸고 아마 과거의 어떤 비밀을 숨기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예은은 민준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민준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준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벌 연구가였다는 사실, 그들의 사고가 벌과 관련되어 있다는 할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좋아요.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해요. 더 이상 벌을 혐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민주는 놀랐다. 그녀의 조건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실과 자신의 내면의 치유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꿀과 벌에 대한 모든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 손길을 통해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민준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오랜 시간 굳어있던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자 새로운 삶의 서막이었다. 그는 예은이라는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강민준과 한예은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민준은 자신의 옆에 앉은 예은을 흘긋 바라보았다. 촌스럽지만 순수한 그녀의 모습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과연 그녀가 이 험난한 싸움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한켠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단호함은 그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예은 역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가 살아온 자연과는 너무나 달랐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예은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먼저 회사 내부의 생산 기록과 꿀 원료 공급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예은은 민준의 지시로 JK그룹의 꿀 제품 샘플들을 분석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벌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지식을 활용해 꿀의 순도를 판별하고 어떤 이물질이 섞였는지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해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잡아내기 힘든 미묘한 차이까지 밝혀냈다. 사장님, 이 꿀은 분명 진짜 꿀인데 뭔가 인위적인 단맛이 섞여 있어요. 아주 미량이지만 벌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꿀은 우리 벌통에서 나온 꿀이 아니에요. 예은은 작은 병에 담긴 샘플 꿀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민주는 예은의 말에 놀랐다. 최첨단 분석 장비로도 잡아내기 힘든 것을 그녀는 오직 감각만으로 알아낸 것이었다. 그럼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한 거지? 민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태원그룹의 한지훈이 단순히 모함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JK그룹의 제품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들은 JK그룹의 생산 공장을 찾아갔다. 민준은 예은에게 생산 과정의 모든 것을 설명했고 예은은 꿀이 유입되는 경로와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특히 꿀을 저장하는 거대한 탱크와 포장 라인에 관심을 보였다. 사장님, 꿀이 포장되는 이 과정에서 뭔가 이상해요. 기계에서 미세하게 다른 종류의 꿀 냄새가 나요. 마치 다른 꿀이 잠시 섞였다가 빠져나간 것 같은 흔적이에요. 민주는 예은의 지적에 따라 생산 라인의 CCTV 기록과 작업 일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던 중 특정 시간대에 정체불명의 직원이 잠시 생산 라인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복장도 평소와 달랐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한지훈의 짓이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태원그룹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JK그룹의 조사가 물타기라며 비난했고 민준과 예은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어느 날 밤 민준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괴한들이 그들을 미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민준은 예은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경계를 강화했다. 한예은 씨, 당신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다시 시골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심각한 얼굴로 예은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예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부모님도 벌 연구가였고
그분들의 사고도 벌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예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민준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보였다. 민준은 예은의 깊은 눈빛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순간 그들의 손이 맞닿았고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들의 몸을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태원그룹이 가짜 꿀을 JK그룹에 몰래 혼입시킨 증거를 찾기 위해 태원그룹의 생산 공장과 물류 창고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바리가 나타났다. 민준과 예은이 태원그룹 본사 주변을 탐문하고 있을 때였다. 낡은 상자 더미 속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지저분했지만 영리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예은은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많이 추웠지. 예은은 강아지를 품에 안아 올렸다. 강아지는 예은의 품에 안기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민주는 그런 예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 차가운 얼음이 또 한 겹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예은은 강아지에게 목욕을 시키고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바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리는 버려진 강아지였지만 신기할 정도로 영리하고 충성스러웠다. 민주는 바리가 예은의 품에서 행복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예은에게서 이런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에서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바리는 그들의 조사에 뜻밖의 도움을 주었다. 태원그룹 공장 잠입 계획을 세우던 중 바리는 갑자기 지저대며 민준의 가방 안에 있던 태원그룹 공장 지도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특히 특정 구역을 집요하게 물어뜯으며 낑낑거렸다. 예은은 바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민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구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은 일반적인 공장지대가 아니라 폐쇄된 듯한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어쩌면 저곳에 우리가 찾던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바리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은과 바리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이 그를 이끌었다. 그들은 심야의 태원그룹의 창고에 잠입하기로 했다. 민주는 경비 시스템을 분석했고 예은은 주변 지형과 바람의 흐름을 파악했다. 바리는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들을 따랐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들은 창고 건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정체불명의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다. 드럼통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이상한 화학물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예은은 드럼통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녀의 코가 미세한 냄새를 감지했다. 사장님, 이거 가짜 꿀이에요. 꿀과 비슷하게 만든 합성 감미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럼통들, 어쩐지 우리 회사 로고가 찍힌 상자들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드럼통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보았다. 인위적이고 끈적한 단맛이 혀끝을 감쌌다. 민주는 드럼통의 일련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 드럼통들은 JK그룹에 공급되는 꿀과
동일한 운송 라인을 통해 들어와 잠시 보관되었던 것이었다. 태원그룹의 한지훈은 JK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몰래 합성 감미료를 반입한 후 JK그룹의 제품에 소량씩 섞어 넣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들이 나타난 것이다. 거기 누구야? 민주는 예은의 손을 잡고 급히 몸을 숨겼다. 발이는 그들의 발밑에서 조용히 웅크렸다. 경비원들은 손전등을 휘두르며 창고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붙잡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쉿! 예은은 민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그곳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같았다. 민준과 예은은 바리를 안고 재빨리 통로로 몸을 피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기 직전이었다.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지훈의 수하였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강민준 사장님, 저희 회장님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은 예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한예은 씨, 도망쳐, 내가 막을게.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혼자 둘 수 있어요. 예은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바리를 품에 안고 민준의 곁을 지켰다. 남자들은 민준과 예은을 강제로 채 태웠다. 어둡고 낯선 건물로 끌려간 그들은 한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한지훈은 호화로운 의자에 앉아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그리고 이 시골 촌뜨기 아가씨는 또 누구신가? 감히 내 일에 참견하려 드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민준은 예은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한지훈을 노려보았다. 한지훈, 당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어. 우리 회사 제품에 합성 감미료를 넣고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유치한 수작까지 쓰는 건가? 한지훈은 크게 웃었다. 유치하다니, 나는 그저 내 길을 가는 것뿐이야. 네 아버지는 너무 순진했지.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죽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저 재수없게 버렸어요. 죽은 것뿐. 그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그의 오랜 트라우마였다. 한지훈의 얼굴에서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어린 시절,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날 벌 농장에서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벌에 쑤여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도망쳤다. 나는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나 아버지가 사라진 틈을 타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지.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에 한지훈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고백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예은은 민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에게 괜찮다고, 자신이 곁에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내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벌 사고였을까? 사실 내가 그 벌집을 건드린 건 우연이 아니었지. 한지훈은 섬뜩하게 웃었다. 나는 네 아버지가 가진 기술을 원했어. 그는 너무나 완벽주의자였고 절대 나에게 그 기술을 넘겨주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작은 사고를 계획한 것뿐인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벌들이 반응하더군. 하하하. 민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지훈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은
이제 분노와 슬픔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예은은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 문제를 넘어선 정의와 복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 악마 같은 진실에 맞서야 했다. 운명의 족쇄와 배신 한지훈의 섬뜩한 고백은 강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어릴 적 흐릿했던 악몽 같던 기억들이 선명한 현실로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지훈의 비열한 음모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민준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한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가로막혔다. 예은은 민준의 팔을 잡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진정하세요. 사장님 흥분하면 저들의 덫에 걸려들 뿐이에요. 한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비웃었다. 어리석긴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증거, 네가 가진 증거는 네가 몰래 침입해서 얻은 불법적인 것들이지. 게다가 그 시골뜨기 아가씨가 하는 말이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한지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의 증거는 법적으로 취약했다. 게다가 그들의 존재는 이미 한지훈에게 발각된 상황이었다. 그들은 고립무원에 빠진 듯했다. 바리는 예은의 품에서 으르렁거리며 한지훈을 노려보았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에 한지훈의 비서가 살짝 움찔했다. 걱정 마라. 강민준, 내가 너희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그저 잠시 쉬게 해줄 뿐이지. 한지훈은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민준과 예은은 각각 다른 방에 감금되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민준은 절규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자신 때문에 예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며칠 밤낮을 굶고 목마른 채 갇혀있던 예은은 민준이 걱정되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기어들어왔다. 바리였다. 바리는 주위를 경계하며 예은에게 다가왔다. 예은은 바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리야, 어떻게 여기로 왔어? 민준 사장님은 괜찮을까? 바리는 예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온 작은 천 조각을 예은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민준의 옷 조각이었다. 민준이 바리를 시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예은은 천 조각을 자세히 살폈다. 천 조각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태원그룹의 내부 구조와 민준이 알아낸 보안 시스템의 허점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을 구출하고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예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은 분명 그녀를 걱정해 혼자서라도 탈출시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은은 그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바리의 도움을 받아 방을 탈출했고 민준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민준이 갇혀 있는 방을 찾아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바리를 앞세워 조용히 복도를 이동했다. 바리는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아는 듯 인기척이 들리면 멈춰서서 경고음을 내주었다. 민준이 갇힌 방 앞 경비원 2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예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 바리가 갑자기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놀라 바리를 쫓는 사이 예은은 재빨리 자물쇠를 부수고 민준의 방문을 열었다. 한희은 씨, 어떻게...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찢겨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바리가 도와줬어요.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예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달렸다.
그들은 바리와 함께 한지훈의 아지트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경보음이 울렸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발견했을 때 한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서 있었다. 어디 감히 도망치려 드느냐. 강민준, 너는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지훈의 조롱 섞인 말에 민준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예은을 뒤로 밀치고 한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였다. 한지훈의 비서가 예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면 저 여자를 쏴버릴 거야.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은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예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직감했다. 그만둬.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그녀를 해치지 마. 하하하, 역시 강민준, 너는 약점이 너무 많아. 네 아버지도 그랬지. 정이 많아서 결국 죽음을 자초했어. 한지훈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 순간 예은의 눈에 강렬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바리의 목줄을 풀고 속삭였다. 바리야, 부탁해. 바리는 예은의 눈빛을 이해한 듯 맹렬하게 한지훈의 비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바리의 공격에 비서는 총을 놓쳤고 그 틈을 타 민준은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들었다. 총성이 울리고 한지훈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준은 예은의 손을 잡고 다시 달렸다. 그들은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 덮인 산길을 밤새도록 달렸다. 추위와 피로에 몸이 천근만은 같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 그들은 겨우 인적 드문 국도변에 도착했다. 민준은 김 비서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다. 김 비서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교차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민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훈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았다. 김 비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리가, 한 회장님이요. 하지만 사장님 아버님은 벌에 쏘여 돌아가신 것이, 그게 전부 한지훈의 계획이었어.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내 아버지를 희생시켰어.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해. 민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때 예은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민준은 놀라 예은을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싸늘했다. 한예은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서. 예은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한지훈의 부하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칼에 베인 상처였다. 그녀는 민준을 걱정시켜주고 싶지 않아 숨겼던 것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는 예은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서둘러 차를 몰았다. 병원 응급실, 예은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 곁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예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자신의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벌농장의 주인이자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였고 예은의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 목격자는 사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야기는 민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날 한지훈이 사장님 아버님을 유인했어요. 그리고 벌집을 건드린 것도 한지훈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아버님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은 양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은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지키려다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예은의 아버지였다니. 운명의 장난인가? 그는 예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의 비극과 깊이 얽혀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피와 희생으로 맺어진 운명적인 것이었다. 민주는 예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왜 예은이 벌에 그렇게 능숙한지, 왜 그녀가 자신에게 이토록 헌신적인지.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였던 것이다. 한지훈의 잔인한 진실과 함께 예은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복수와 치유, 그리고 운명적인 연결고리로 얽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예은과의 만남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용서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예은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지훈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것이 운명의 족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족쇄는 이제 그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다. 최후의 대결. 그리고 속죄 예은의 아버지가 민준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강민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예은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책임감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두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예은 역시 민준의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아버지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민주는 예은이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김민수 실장과 함께 마지막 작전을 구상했다. 목격자의 진술과 태원그룹 창고에서 확보한 합성 감미료 드럼통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지훈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과 검찰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지훈의 막강한 권력과 교활함 앞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민주는 잘 알고 있었다. 사장님, 한 회장 측에서 벌써부터 언론에 저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걱정 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중요한 건 대중이 납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와 신뢰를 얻는 거야.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예은을 보며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예은은 퇴원 후 민준과 함께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이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특히 그녀는 합성 감미료 드럼통 샘플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가 과거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꿀벌을 치면서 맡았던 인위적인 약품 냄새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 냄새가 특정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부산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사장님, 이 냄새 예전에 제가 할머니랑 벌농장 근처에 있던 작은 화학 공장 폐기물에서 맡았던 냄새랑 비슷해요. 혹시 한지훈이 그곳에서 이 감미료를 생산했거나 혹은 그 공장에서 원료를 조달했을 수도 있어요. 예은의 섬세한 후각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민주는 예은의 말에 따라 그 화학 공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공장은 태원그룹의 하청업체였고 최근 몇 년간 비밀리에 특정 화학 물질을 대량 생산해 왔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이로써 합성 감미료가 태원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된 셈이었다. 한지훈의 꿀제품 조작 음모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언론의 시선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예은에게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예은 씨,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밝혀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예은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아버지를 향한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네, 사장님.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옆에는 예은이 굳건히 서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는 침착하게 JK그룹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의 음모와 합성 감미료 제조 및 유통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까지도 제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태원그룹 한지훈 회장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예은 씨의 아버지 또한 저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희생되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그때 한지훈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전부 조작된 거짓말이다. 강민준, 네가 나를 모함하려 드는군. 한지훈은 단상으로 달려들어 민준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막아섰다. 한지훈 회장님,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합성 감미료 샘플은 태원그룹 하청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 화학공장과 태원그룹 간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준비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지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그의 눈은 민준이 아닌 예은에게로 향했다. 내깟 시골 촌뜨기 계집애가 감히 어디까지 아는 거야. 한지훈은 예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입을 막고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예은은 한지훈의 팔을 비틀어 막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힘에 한지훈은 잠시 휘청거렸다. 그때 바리가 회견장 안으로 뛰쳐들어왔다. 바리는 한지훈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한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바리를 떼어내려 했다. 이 혼란 속에서 예은은 침착하게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채취한 벌독 샘플이 들어있었다. 한지훈 회장님,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벌독이에요. 예은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벌을 이용했고 결국 벌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녀는 유리병을 한지훈의 눈앞에 흔들었다. 한지훈은 벌독이라는 말에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릴 적 민준의 아버지 사건이 떠오른 듯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 틈을 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수 실장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한지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한지훈 회장님,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JK그룹 사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주는 예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희 JK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은 예은을 향했다. 특히 한예은 씨와 그녀의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예은은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지훈은 끌려나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강민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기자회견 후 민준은 예은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벌농장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예은의 아버지가 쓰러졌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리고 예은 씨의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은은 민준의 옆에 서서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죽음의 아픔이 서려 있던 이 장소에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벌에 대한 트라우마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예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그 순간 민준은 한 마리의 꿀벌이 자신의 손등에 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벌은 잠시 그의 손등에 머물다 날아갔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벌에 대한 오랜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트라우마의 극복을 넘어선 그의 영혼의 진정한 치유였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CEO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사랑 한지훈의 몰락은 JK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민주는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잃었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회사의 모든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고 품질의 꿀만을 사용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예은의 꿀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새로운 기업 철학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JK그룹에 보내는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며 다시금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예은과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벌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벌을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때때로 그는 예은과 함께 벌통을 살피며 벌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예은 또한 도시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녀는 JK그룹의 자연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전국 각지의 청정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양봉 기술을 지도하고 친환경적인 꿀 생산을 장려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전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꿀의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할머니는 예은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머니는 이제 예은의 오두막 옆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다. 민준과 예은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 관계였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온 그들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민주는 예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예은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분의 희생이 저와 예은 씨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랑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민주는 예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서울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교외에 자리한 넓은 땅이었다. 그곳에는 푸른 초원과 작은 숲,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예은 씨, 이곳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자연 속의 집, 그리고 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예은은 감격에 겨워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민준 씨의 꿈은요, 도시의 CEO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민준은 예은의 두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꿈은 더 이상 성공적인 CEO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 꿈은 당신과 함께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준 따뜻함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잊지 않을 겁니다. 내게 당신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해 준 존재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그 땅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 주변에 수많은 꽃을 심어 벌들의 낙원을 만들었다. JK그룹은 계속 운영되었지만 민주는 이제 회사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은과 함께 자연꿀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들은 직접 꿀벌들을 돌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지속 가능한 양봉을 실천했다. 바리도 그들 곁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았다. 바리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소중한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준과 예은은 직접 수확한 꿀을 맛보고 있었다. 황금빛 꿀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그 맛은 그 어떤 인위적인 감미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하고 깊은 달콤함을 선사했다. 민주는 꿀 한 스푼을 떠서 예은의 입에 넣어주었다. 당신이 만든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선물입니다. 예은은 민준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성공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차가운 마음을 가졌던 CEO는 시골 소녀의 순수함과 용기 덕분에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뜨거운 사랑을 피워 올렸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벌들과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계속될 것이었다.